오늘은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공식을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물론 뭐 외워야 될 공식 당연히 있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보지 않으면 수열은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수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생각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수열이라는 게 뭐냐? 수열이 뭐냐 이거죠.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정의가 있어요. 수열도 정의가 있는데 수열이란 수에, 그러니까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차례대로란 말이 중요한 말이고 나열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뭘 어떻게 됐다는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따도 예를 또 들겠지만 1, 2, 3, 4 이거 수열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 뭐가 숨어있냐? 규칙이 숨어있어요. 규칙. 그러니까 규칙이 있고 어떤 규칙이냐? 하나씩 더해갔잖아요. 어디로부터? 1로부터. 지금 여기 있는 4는 몇 번째야? 여기로 보면 4번째잖아요. 지금 내가 수열 중요한 얘기 다 끝냈어요. 진짜로 다 끝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이제 이렇게 나열된 걸 파악할 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유의할 거. 즉, 수열은 지금 말하는 이 관점대로 바라보셔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첫째, 어디서 시작하냐? 어디서? 즉 첫째 항이 뭐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항이 어디서부터 시작? 지금 같으면 1이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규칙을 갖고 가느냐? 규칙성. 어떤 규칙을 갖고 가느냐? 아, 얘처럼 1씩 커지냐? 2씩 커지냐? 3씩 더해가냐? 5씩 곱해가냐? 아니면 2씩 나눠가냐? 이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 보면 더 끔찍한 게 많은데 어쨌거나 규칙성 파악한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결국은 몇 번째 항까지 내가 갈 거냐? 항수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 몇 번째까지 구할 거야? 결론적으로 10번째 항이 뭔지 알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수열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어디서 시작하냐? 어떤 규칙으로 가냐? 그 다음에 몇 번째까지 너 갈 거냐? 이걸 고민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럼 고민해서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단어가 하나 나올 건데 일반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해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n을 조그맣게 씁니다. bn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걸 수열을 이름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an이라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n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 n번째 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하러 간다? n번째 항이 뭔지를 구하러 간다. 이거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나열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an이라는 수열이다 그러면 이게 a1, a2, a3 이런 식으로 가서 n번째 항이 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 구하러 가는 거예요. 얘. n번째 항이 뭔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할 때 바로 이 일반항이란 뭐냐면 일반항이란 바로 n번째 항을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된 식을 구하는 게 일반항을 구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기본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개념적 베이스가 바로 뭐냐면 이 수열의 맨 마지막 단원이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규칙을 찾습니다. 뭔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귀납적 사고가 뭔지 설명을 할게요. 자, 귀납적 사고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규칙을 발견하는 찾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귀납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거죠. 명제를 이끌어내는 사고의 과정을 우리는 귀납적 사고래요. 말 더럽게 어렵지만 별건 아니에요. 뭐냐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몇 개를 나열하다 본다 이거지. 그 나열하다 보면 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바로 귀납적 사고로 하고요. 나중에 보는 수학적 귀납법도 이발상으로 하는 거야. 구체적인 걸 통해서 임의의 것을 찾아내는 건데 그때는 더 기발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요겁니다. 그럼 한번 예를 좀 몇 개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는 게 낫겠죠? 봅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죠. 보세요. 1. 재밌는 겁니다. 잘 보세요. 3, 6, 1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얘는 2가 커지고 얘는 3이 커지고 얘는 4가 커지네요? 그럼 그 다음은 5씩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심수업도 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열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계산을 마무리 짓지 말고 나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 이게 나열이지 뭐 여기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잘 봐요.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안경으로 딱 보면 1은 1 더하기 내가 지금 방금 2가 더해졌다고 그랬죠? 이 말이 뭐죠? 앞에 있는 항에다 2를 더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3을 더한 거죠. 앞에 있는 항에다 3을 더한 거죠. 그 다음은 4를 더한 거죠. 앞에 있는 항에다가 4를 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2까지 더했네, 세 번째 항은 3까지 더했네, 네 번째 항은 4까지 더했네. 그러니까 n번째 항은 n까지 더했구나 라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귀납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지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봐봐요. 2, 6. 자, 이것만 봐서는 잘 안 보여요. 12, 2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다 3 곱했나? 근데 여기는 또 3을 곱한 게 아닌데 좀 헷갈리죠.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1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얘는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얘는 3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죠. 얘는 4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죠. 이거 첫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하나 많은 거. 두 번째는 2에다가 하나 많은 거. 세 번째는 3에다 하나 많은 거. 그러니까 n번째 항은 n에다가 하나 많은 걸 연속적으로 곱한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찾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요.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또 나머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